자, 이제 정규분포곡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대충 알았으니까 약간의 응용 문제들 한 문제씩 풀어본 다음에 마지막 토픽 하나 하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 x가 뭔지 모르지만 k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얼마? 0.0013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저 k 값의 정체가 도대체 얼마냐?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50,5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하나 이제 그려주세요. 50,5의 제곱 대충 그려 그냥 항상.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대칭축 평균이 얼마다? 50이다.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다. 요거를 표시를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그렸을 때 x가 어떤 k 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얼마다? 0.0013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k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 k의 위치가 50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을까? 오른쪽 편에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왼쪽 편에 있겠어요? 오른쪽 편에 있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요. 자, 왜냐? 왼쪽 편에 만약에 k가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에 k가 있었다고 치면은 k보다 같거나 크니까 k에서 이렇게 그어주고 이쪽 편이잖아, 그치? 이쪽 편 면적은 기본적으로 요만큼이 0.5이기 때문에 0.5보다 무조건 크게 나올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0.0013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k라는 값은 5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k라는 값은 5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한 여기쯤에 k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k보다 같거나 크다.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도록 0.0013이 되도록 이제 그런 k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쪽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50부터 k까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지? 50부터 k까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반쪽 면적이 0.5였으니까 0.5에다가 0.0013을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0.4987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죠? 0.4987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이 녀석을 있는 그대로 풀 수는 없으니까 항상 표준화를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자,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에요. 그래서 얘는 5분의 x-50이라는 치환식을 써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표준 정규분포로 만듭시다.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었을 때, 자, 그럼 요 k를 표준화시킨 값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요 면적이 역시 0.0013이 되려면 요 면적은 0.4987이 돼야 되는데, 그럼 표준화시킨 이 g에 대한 그 그래프로 봤을 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봤을 때 0부터 얼마까지 면적이 0.4987이 될까를 표를 보고 찾으면 돼요. 얼마까지요? 3까지죠. 그 표를 보니까 3.01 때 0.4987이라고 나와있네. 아, 따라서 요 값이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 하니까 이 k라는 값을 표준화시키면은 얼마가 된다?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다 풀었습니다. 아, 따라서 k를 표준화시킨 거 5분의 k-50을 계산한 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k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 곱해주고 52양 시켜주면 k 값은 65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셨겠죠? 아, 따라서 k 값이 65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얼마가 된다? 0.0013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미지수의 위치만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가봅시다. 필수예제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를 조사해봤어요. 1000명의 키를 조사해봤더니 그 키가 평균이 164cm,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키라는 녀석을 확률 변수 x로 이렇게 둘 거야. 자, 여기가 실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확률 변수가 한 문제에 2개 이상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녀석을 어떤 확률 변수로 둘지를 먼저 잘 정해줘야 돼요. 승현아, 뭘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 변수로 뭘 정할지, 뭘 확률 변수로 쓸지를 잘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키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럼 그 키 x가 정규분포를 따는데 평균이 얼마? 164. 표준 편차가 얼마? 5짜리. 요런 분포를 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의
학생이 전체 몇 %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그런 학생의 비율이 얼마냐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비율이 얼마냐라는 문제랑 똑같고, 자 그럼 키가 170cm 이상의 비율은 키가 170cm 이상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는 거니까 확률은 P고 키는 확률 변수 X죠. 확률 변수 X가 얼마 이상? 170 이상인 확률, 얘를 구해봐라라는 문제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원래 X의 확률 분포는 원래 X의 확률 일터 함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64인 녀석을 따르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7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 민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민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바로 못 구하니까 우리가 뭘 이용해줘? 표준화를 이용해줘요. 자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에 의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은 얘가 어떻게 돼버리겠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버리면, 자 170을 표준화 시켜주면 얼마가 되나요? 170을 표준화 시켜주면 170 빼기 164는 6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5분의 6이니까 1.2가 되겠네. 따라서 이 170을 표준화 시켜준 값은 여기서 얼마가 된다? 1.2가 될 거다. 그래서 1.2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0부터 1.2까지의 면적이 옆에 정규분포표에 나와 있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384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이 0.3849라고 나왔으니까 반쪽 면적이 0.5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쪽 면적은 0.5에다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0.1151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그런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답이 얼마가 될 거다? 11.51%가 될 거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비율이 0.1151이라는 얘기는 퍼센트로 따지면 11.51%라는 얘기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학생 수. 자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냐? 학생 수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문제를 한번 보자. 만약에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1000명 중에 11.51%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략 몇 명? 115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비율을 구해가지고 학생 수에다 곱해버리면 전체 학생 수에다 곱해버리면은 이제 원하는 부분에 학생 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밑에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뭐부터 구해봐야 될 거 아니까? 확률 변수 x, 요 키가 160보다 같거나 크고 170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먼저 구해가지고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된다? 1000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체 학생 수 1000명 중에 얼마의 비율인가를 생각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푸는 방법은 똑같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먼저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 160 이상 170 미만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역시 그럼 얘는 표준화식을 통해 가지고 표준화식 시그마분의 x-m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은 160은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0.8이죠, 그죠? 마이너스 0.8. 그럼 여기 마이너스 0.8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70은 아까 위에서 표준화시켜보니까 1.2가 나왔죠, 그죠? 1.2까지 이 면적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된다. 자, 이 면적은 옆에 표를 보고 찾아줄 수 있는데 옆에 표를 보고 찾아보니까 이쪽 면적이 얼마예요? 0.2881이죠. 대칭성 이용해주면. 그 다음에 이쪽 면적이 얼마예요? 0.384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0.673이라고 나오겠어요. 0.67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160에서 170 이하의 비율이 0.673이야. 그럼 1000명 중에서 0.673에 해당되는 학생 수는 얼마예요? 673명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해당되는 학생 수는 얼마가 되냐면 1000 곱하기 0.673을 해주면 되니까 답이 몇 명이 되겠구나? 673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한 문제씩들만 연습 한번 해볼까? 219번이랑 221번 두 문제 한번 해보죠. 219번, 221번 두 문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풀어봤어요? 적당 맞았고. 지금 다 풀었어? 응? 다 풀었어요? 네. 풀었으면 뒤에 답지랑 맞춰보자.
있나? 네, 저다 맞았고요. 지연이도 다 했어요? 답이랑 맞춰보고. 자, 이제 필수 예제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20번 문제. 자, 300명을 뽑는 회사가 320명을 뽑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대기업 같은 데겠죠? 올해 320명을 뽑는데 2,000명이 이제 응시를 했어요. 2,000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회사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회사 입사 시험을 봤는데, 자, 근데 합격자 점수 가지고 미안 여기 잘못 적었네. 응시자의 점수네요. 시험을 본 사람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450점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7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회사에 합격하려면은 최저 몇 점을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겠는가?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320명을 뽑는 회사에 2,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비율로 환산해 보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죠? 2,000명 중에 320명이면 비율이 얼마예요? 2,000분의 320이니까 100분의 얼마가 되지? 얘들아 산수 좀 해주자. 자, 얘 약분해주면 100분의 16 되죠, 그죠? 100분의 16. 따라서 상위 16% 안에 들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비율은 뭐고 하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상위 16% 또는 소수점으로 나타내주면 0.16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 최저점을 내가 이제 K라고 둡시다. K점. 합격 최저점을 K점이라고 두면은 자, 응시자의 점수가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문제에 나와있죠.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점수를 평균변수 X라고 두면은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야. 점수의 분포가 정규분포 곡선이 이루면서 평균이 450점에서 이렇게 나오게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질 텐데 자, 그러면은 내가 합격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합격점이 K점이면 이 K점 이상일 확률, 여기에 해당되는 비율, 요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요 비율이 0.16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내가 합격 최저점보다 크면은 이 상위 0.16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지. 이해됐어요? 요 상황 이해되니? 문제 상황 그림으로 표현한 거 이해돼요? 지원아 이해돼? 지연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럼 요만큼 이쪽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반쪽 면적이 0.5니까 0.5에다 0.16 빼주면 0.34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자, 표준화식은 어떻게 돼요? 표준화식은 자, 표준 편차가 75니까 75분의 x 빼기 평균 450 요거로 표준화가 될 텐데, 그럼 표준화를 시켰을 때,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었을 때 0부터 얼마까지 면적이 0.34일까 생각해주면 그 옆에 표를 보니까 근사값으로 표가 없네. 표가 없는 대신에 밑에 이제 뭐라고 나와있어요? 단 Z가 0에서 1 사이일 확률이 0.34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 Z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일 면적이 0.34다. 이렇게 문제에 지금 끝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끝자리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K라는 점수 합격 최저점을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75분의 K-450의 값이 얼마면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자, 그렇게 되는 K값을 조사해보면 얼마가 되겠어? 75 곱하고 450 이항시켜주면은 525점이 되겠죠. 따라서 합격 최저점이 얼마구나? 525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문제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후에 닥칠 상황입니다. 뭐예요? 입시에 대한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전국에 수험생이 몇 명이 있을 거고, 상위 몇 개 대학에 뽑는 학생 수가 있겠죠, 그죠? 대학 정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서울에 해당되는 학생 수를
인서울에 해당되는 대학들의 그 모집 인원수를 다 더하면은 결국 이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보거나 내신 점수 산출하거나 그랬어. 그럼 이제 그 너네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그 응시자들의 평균점과 표준 편차가 다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그럼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지 될까? 그럼 합격 최저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대략적인 합격 최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짓을 갖다가 대학별로 세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입시 컨설턴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노하우들을 좀 더 살려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통에 대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내가 나중에 대입을 할 때, 대학 입시원서를 쓸 때,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가 여러분들 지금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상황이 뭐다? 입시예요, 입시. 결국은. 입시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을 보건 뭘 보던 그 학교 성적표를 보든지 간에 항상 표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이 주어지는데 그 값들이 다 대입해서 이런 자료로 활용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 수학적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학생부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걸 들여다봤을 때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단원입니다. 여기가 공부 열심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머지않았습니다. 1년 후, 1년 반 후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비슷하죠, 그죠? 보니까.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잘 공부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수가 나오는 그 이제 입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분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단원 넘어가서 다음 소단원 이제 정규분포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176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를 배웠는데, 자, 이항분포가 뭐였어? 이항분포는 이제 NP로 나타내는데, N이 뭐다? 시행횟수, P가 뭐다?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항분포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걸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주사위를 내가 뭐 100번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야. 보드게임을 하는데 3의 배수가 나와야 이겨. 막 그런 상황으로 치면은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냐. 그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그 x 값이 어떤 확률들을 가질지 분포를 한번 쫙 이제 그려본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이항분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를 그릴 수가 있었고 표가 이제 좀 기니까 걔를 그냥 줄여가지고 BMP라고 썼었죠. 그죠? BMP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항분포에서 이 시행횟수가 적당히 좀 커지면은 얘가 가면 갈수록 정규분포 곡선이랑 모양이 닮아져요. 자, 그 그림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 176쪽에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176쪽 그림을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x는 이항분포 n,6분의 1을 따르겠죠, 그죠? n번 시행했고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n,6분의 1을 따르는데, 자, 그럼 이제 n 대신에 이제 10번을 던졌을 때, 20번을 던졌을 때, 30번을 던졌을 때, 40번을 던졌을 때, 50번을 던졌을 때 그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오른쪽에다 그려봤더니 시행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정규분포랑 대충 비스무리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죠?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이제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적당히 커지면은 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커져야 어느 정도 시행횟수가 많아져야 정규분포를 따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 그 위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일반적으로 n 곱하기 p가 5보다 같거나 크거나 또는 n 곱하기 q가 5보다 같거나 크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할 때, 둘 다 만족할 정도의 n 값이 되면은 적당히 큰 숫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어떻게 계산했죠? 평균은 np로 계산하고 분산 어떻게 계산했어요? npq로 계산했거든. npq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갈 때 정규분포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쓴다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np, npq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 걸 알면은 x가 어떤 a에서 b 사이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역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필수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필수예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르고 있어요. 자, x가 따른다 뭘? 이항분포를 따라 600,5분의 1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녀석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내가 600번을 반복했어요. 600번을 반복했고 한 번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인 그런 시행을 500번 600번을 반복했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 자, 1번 문제를 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204번보다는 같거나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264번보다는 같거나 작게 나올 그런 확률을 구해봐라. 이걸 이제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행 횟수가 600으로 꽤나 크잖아. 실에서 NP, NPQ를 계산해보면 둘 다 5보다 크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일단 얘는 뭐도 따라갈 거다? 정규분포도 따라갈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겠어? 평균은 NP로 구하니까 NP 계산식은 얼마예요? 240이죠? 그 다음에 NPQ 분산 구해주면 여기에다 5분의 3 더 곱해주면 되니까 240에다 5분의 3 더 곱해주면 얼마가 되지? 5, 4, 20, 5, 8에 40, 48에다 3 곱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48이 16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16은 또 4 곱하기 4니까 4 2번에 3 2번 곱해준 거니까 4, 3, 12의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소위수 분해를 해주면 계산이 조금 더 빨리 됩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아마 144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고쳐주면 돼요. 자, 따라서 이게 NP/NPQ를 써주면은 정규분포 240,12의 제곱을 따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게 시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라는 얘기죠.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24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시행 횟수 x가 204번보다는 같거나 크고 264번보다는 같거나 작을 이 부분에 해당되는 확률, 이 부분에 밑면적을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역시 이대로는 구할 수 없으니까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표준화를 시켜봐야겠죠? 자, 그럼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하면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12분의 x-240이라는 치환식을 써가지고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204를 표준화 시켜주면 얼마가 될까? 204 여기 넣어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64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의 이만큼의 면적을 구해봐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옆에 표를 보고 찾으면 돼요. 표를 보고 찾아보면은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0.477로 나와 있고 0부터 3까지의 면적이 0.4987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면적이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해주면은 0.9759 요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쉽죠? 네. 그래서 요것만 하면 돼요. 자, 이항분포를 따라간대. 이항분포를 따라간대. 시행횟수가 꽤 많다는 거 뭘 기준으로 판단해주면 돼요? NP 곱한 것도 5보다 같거나 크고 NQ 곱한 것도 5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 시행횟수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얘는 모두 따른다? 정규분포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요. 근데 이제 평균 분산 구하는 거 NP, NPQ를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NP랑 NPQ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는데 NPQ를 쓸 때는 보통 계산한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써놔야 나중에 취한식을 쓸 때 요 표준화식을 쓸 때 좀 편하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똑같아요. x값이 어떤 범위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표준화시켜가지고 g값이 어떤 범위 있을 확률일까를 생각해가지고요. 표준 정규분포 그 표를 보고 넓이를 찾아서 적어주면 된다. 이런 거. 그럼 뭐 2번도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예제 22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앞에는 이제 순수하게 기호로만 주어진 문제라면은 이번에는 약간 상황을 이제 문제에서 말로 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어떤 환자한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근데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상황이야?
150번 독립시행을 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150번, 150명에게 약을 먹였어. 그럼 약을 한 번 먹이는 행위를 몇 번 해준 거야? 150번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한 번 약을 먹였을 때 그 사람의 회복될 확률이 얼마다? 0.6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치유된 환자, 치유된 환자 수를 내가 x라고 두면은 이 x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 거야? 정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몇 번 시행했어? 150번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0.6이다.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낫는 사람, 치유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이항 분포 150,0.6을 따르게 되고요. 자, 근데 이게 MP나 NQ를 계산했을 때 둘 다 5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연적으로 뭐도 따라갈 거다? 정규 분포도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우리가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쓰니까 MP 해주면 얼마가 돼요? 150에다 0.6 곱해주니까 90이 되겠죠. 90, MPQ 해주면 여기다 0.4 곱해주면 되니까 36이니까 36은 6의 제곱이네요. 요거를 따라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90, 6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치유된 환자 수가 99명 이상의 확률, 얘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수식으로 정리 다 됐으니까 문제 푸는 거 앞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따라서 먼저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 하나 그려준 다음에 평균이 얼마? 얘가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 6짜리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랑 똑같고, 자, 이 상태에서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표준화식을 이용해서 6분의 x-90이라는 표준화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줍니다. 그럼 99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1.5네요. 그죠? 그래서 z값이 1.5보다 같거나 클 확률, 요 면적을 계산하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자,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체 이 반쪼가리 면적 0.5에서 0부터 1.5까지의 면적, 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0부터 1.5까지의 면적은 0.43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면 0.5에다 0.433을 빼준 게 이제 확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0.0668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0.0668 요게 이제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이제 이 시의 수가 많아지면은 정규분포 따라간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겁니다, 그냥. 네. 자, 그래서 요거 연습 한번 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체크 226번이랑 그 다음에 228번 각각 메뉴에 있는 확인 체크 한 문제씩들 풀어보고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